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네, 자 어제 윤 대통령이 아주 서늘한 발표를 했는데 네네. 건축 폭력배와의 전쟁입니다. 네. 이름하여 건폭. 예, 자 이게 우리 1990년도로 돌아가 보면 노태우 대통령 때도 범죄와의 전쟁 그래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네. 생각납니까? 그 앞에는 예.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아시다시피 네. 삼청교육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예. 정말 대학 중에 가장 최고 대학이 삼청교육대였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 폭력배라는 게 결국에는 노조와의 전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건설 노조죠. 건설 노조. 예, 지금 예. 우리나라의 민노총과 네. 또 한노총의 산하에 네. 금속 노조와 그 다음에 건설 노조가 가장 강경합니다. 네. 그리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건폭 그러니까 네. 또 건폭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 네. 뭐 검찰 폭력을 얘기를 하나? 아이고, 그건 예. 검이고. 네, 검이고 이거는 건입니다. 건입니다. 예. 발음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세계사적으로 보면 네. 특히 이제 조직 폭력배가 가장 활기차게 일어났던 곳이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맨하탄의 역사를 보면 네. 묘하게 마피아와 얽혀 있어요. 네. 예. 예. 마피아의 이 조직은 원래 이탈리아 이민자들로 구성된 폭력배였습니다. 네. 당시 미국의 맨하탄을 좌지우지하던 세력들은 사실상 양키라고 하는 네. 아일랜드계였죠. 예.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거 이민을 하면서 원래 이 원주민들 인디언의 땅이었던 그 바이섬을 네. 이 아일랜드계들이 이제 매입을 하고 그곳에 이제 흙을 갖다 붓습니다. 네. 바이섬이다 보니까 무인도였죠. 네. 바이섬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흙을 갖다 부어서 네.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조직적으로 중국 사람들도 건설 노동자로 오게 되고 네. 또 북유럽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특히 폴란드계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각종 이권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 조직적으로 이권이 네. 생겨서 마피아들이 네. 여기에서 이제 건설 폭력배가 되고 또 고단한 네. 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도 팔게 되고 그래서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네. 바티칸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엄청난 조직들로 성장하게 되죠.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부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유명하죠. 유명했죠. 예, 예. 그 대부라는 영화의 마피아 두목들이 초기에는 대부분이 건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영화를 보시면요. 대부분이 강남과 연계되어 있는 강남 1970이라는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도 보시면 강남 땅을 사들이는 데에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러다 안 하면 뭐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그 넓은 강남 땅을 다 이 사들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개발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 천문학적인 돈들이 이렇게 흘러갔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건축 폭력배들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봉천동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서울의 사당동 네. 이런 쪽 지역의 철거민들을 예. 상대로 예, 예. 조직 폭력배들이 활개를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예, 예. 그래서 8, 90년대 영화는 뭐와 또 연계되어 있냐면 조직 폭력배들이 이렇게 철거 업체와 연계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김성태가 사실은 이 예. 철거 업체 출신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예. 어떤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예. 이게 공권력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공권력 한계가 있으니까 어깨들, 주먹들, 건달들을 이제 모아서 수백 명씩 거느리고 네. 이제 그 철거를 방해하는 왜냐하면 또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입주민들은 네. 그 생존권을 가지고 사수하는 그 철거민들을 상대로 네. 아주 기습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권에 개입했던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성장했던 이 조직들이 이제는 어디로 갔느냐면 건설 노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지난 그 왜 화물연대 집단 운선거부 할 때 그때도 이거 비슷한 거를 윤 대통령이 발표했거든요.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에요. 네. 말 그대로 화물연대는 노조가 될 수 없는 게 노조는 노동자여야 되는데 화물차는 지입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돼요.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자들은 쉽게 말하면 조합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을. 그래서 이제 연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파업을 계속하면 화물차 그 사업자 자격증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수구로 들어버렸어요. 그 아마 만화님들이 그만둬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경향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그 들거든요. 배후에는 이 그 운수 노조들이 있었죠. 그렇겠죠. 운수 노조들이 있었고 이들이 지금 작당을 해서 특히 이재명 방탄용으로 이태원 사건과 이 대한민국 물류를 막으려는 방법으로 이제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뭐 원희룡과 또 강력한 검찰의 힘으로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났는데 지금 이제 손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건축 현장의 폭력배들인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이 이제 지난 한 4, 5년간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인력난이거든요. 인력난이다 보니까 국내의 젊은이들이 건설 현장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지금 가장 그 건설 노동자들이 일용 잡부직으로만 가도 17만 원을 줘요. 17만 원. 그리고 이제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 수당까지 주니까 보통 600에서 700만 원을 매달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숙련공이 되면 24만 원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조적공, 타일공 뭐 이렇게 각 직공들이 이제 숙련공이 되면 24, 5만 원을 받게 되는데 거의 750만 원을 가져가요.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고학력자가 75%다 보니까 죽어도 이제 사무직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게 참 개선돼야 될 문제인데. 사무직 들어가니까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안 가요. 왜?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35%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마이스터고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 분야의 기술을 2, 3년 숙련을 잘하면 대학 졸업자와 똑같은 월급을 주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맞추려고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의 기술화 그래서 이렇게 기능사 1급, 2급, 그 다음에 기사 1급, 2급을 해서 기사 1급이 되면 대학원 졸업자와 똑같은 연봉을 받도록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옆방에 기술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부산 공고 출신이니까 기능사 2급을 땄겠죠.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그때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소에 참 많이 들어가서요. 맞아요. 그 지금 고급 간부가 되어 있어요. 솔직히 뭐 지금 이제 저만한 나이가 되면 이미 기술 임원이 된 친구들도 많고 정말 대접을 받는데 우리나라가 이 잘못된 관행이 뭐냐면 뭐 넥타이 메고 사무실 앉아서 사무 보는 것만이 직업이라는 잘못된 이 관념 때문에 이 자리들을 다 누가 차지했느냐면 노동자들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차지해서 그걸 외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국 노동자. 다 뺏기게 생겼어. 그 외국 노동자들이 20년 전 처음 들어올 때는 뭐 우리나라 이 월급의 반만 받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동법이 강화돼서 똑같이 받습니다.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요구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똑같이 받는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개중에는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제대로 된 비자를 갖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또 무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건폭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노총이 와서 방송을 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해체하라 이렇게 하면요 영업이 안 돼요.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공사당에 이제 소당이 나와서 아이고 왜 이러시냐고 봉투를 주는데 요게 한 달 평균 얼마가 나가느냐 계산해 보니까 2,500만이 나가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1년이면 작게 2억에서 거의 15억까지 뺏기는 그런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자, 봉투 얘기하니까 노란 봉투도 생각나는데 요 지금 막 건폭에 대해서 윤 대통령 발표하는 그 시간대에도 국회에서는 환노위에서 또 노란 봉투법을 결의를 했잖아요.
결의를 했죠. 예. 했지만 이제 법사위에 가게 되고 예. 법사위에 가면 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고 대통령 거부권 가져가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 가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부권 네. 알겠죠. 이게 뭐냐면 예. 노조가 네. 파업이나 이런 행동을 할 때 불법을 저질러도 네. 용서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거를. 거죠. 안 예. 되는 거죠. 예. 지금 한쪽에서는 보니까 9대0으로 어제 통과시켰더라고. 예, 한쪽에서는 건축 폭력배를 뿌리 뽑겠다고 외치는데 한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건축 폭력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법을 만드니까 이게 지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머리가 돈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잘못된 네. 행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네. 눈치를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너희들도 나도 원칙대로 정치할 테니까 노조도 원칙대로 해라. 불법을 저지르지 마라. 네. 예, 이렇게 원칙주의로 나가는 그 이면은 뭐냐면 네.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네. 법치주의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법대로 하자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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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마시고 네. 우리가 만든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협상과 또 양보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하자는 것은 네. 국가 발전이고 국가 발전을 통하여 기업의 발전이고 네. 기업의 발전을 통하여 개인들의 발전이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는 또 10년, 20년 후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범죄와의 전쟁 때 뭡니까? 인신매매, 가정 파괴범, 희로병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축폭력배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정말 지금 예. 심각했습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 노조들 같은 경우는요. 네. 타워 크레인이 예전에는 이렇게 상층에 이제 물건 올 때 그 찜통을 지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대차게 된 것이 타워 크레인이거든요. 네. 이 타워 크레인이 하루 멈춰버리면 네. 그 빌딩 건물 짓는 일이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이제 건축 폭력 중에 또 하나의 이 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타워 크레인 노조들의 농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건축폭력배와의 전쟁을 네, 네, 네. 건폭 전쟁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네. 뿌리를 좀 뽑았으면 뽑아주네.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정교조와의 싸움도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금속노조와의 예. 싸움도 예. 다시 해서 정말 지금 매달 네. 이 무역 적자가 8조 10조씩 나요. 엄청나구나. 엄청납니다. 예. 이거 빨리 예. 바로 잡으려면 모든 것이 비정상화되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비정상화되었던 것 네. 눈 감아주고 민노총과 이 노조 세력이 대통령 만들어줬다는 그 빚 때문에 네.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을 비호해 왔습니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폭으로 지칭했지만 폭력, 불법 반드시 뿌리 뽑기를 바라면서 김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